화서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약을, 아주 귀한 보약을 넣는 시간, 그냥 그랬다는 이 이야기 시간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짓말쟁이 오리지널 스타일 스토리텔러 하석구 인사드립니다. 요새에 따라서 좀 일이 많아지고 또 그에 따른 뭔가 피드백은 많지 않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살고 있는 것 자체를 즐기는 거고, 그 순간순간의 행복을 최대한 증폭시켜서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영화를 소개할 건데요. 그것도 이와 마찬가지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영화의 제목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 개봉한 지도 꽤나 지나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2009년도였나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되게 많이 좋아했던 여자친구하고 영화를 같이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고등학생이어가지고 땡땡이를 까고서는 낮에 가서 봤는데 말이죠. 그게 15세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이 엄마 손잡고 와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관객수도 어마무시하게 동원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괴물이라는 것을 깬 적은 없지만 뭐 DVD라든지 영화 포함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본 영화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왜 이렇게 유명하고 재밌었을까요? 뭐 저는 그래요. 그게 아마 김지훈 감독이라는 분이 만드신 건데요. 김지훈 감독님은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뭘로 유명하시냐면은 일단 영화 자체가 제 기억에는 그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김지훈 감독님 나이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천재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꼭 꼽자면은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별 내용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쯤에 악마를 보았다 라는 걸 했었습니다. 영화인데 19세이고요. 제가 본 스릴러 중에서 가장 무섭습니다. 그 배우가 최민식 씨하고 이병헌 씨가 나오고, 그러고 보면은 김지훈 감독님 영화에는 거의 대부분 이병헌 씨가 나오네요. 봤을 때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흥미롭진 않습니다. 근데 김지훈 감독님의 영화를 볼 때마다 제가 한 가지씩 맨날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압도감, 분위기가 압도하는 힘이 있는데 그거 자체로 제가 블랙홀처럼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요.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좀 넘어가고 오늘 제가 좀 깊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다름이 아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놈이 여러분들도 대부분 기억을 하시겠지만 아주 잘생긴 정우성 씨가 맡으셨고요. 나쁜 놈은 또 한 번 여러분들의 기억에 절대 잊혀지지 않는 배우죠. 이병헌 씨가 맡았습니다. 이상한 놈은 누구였나요? 국민 배우죠. 국민적인 배우이고 설국열차를 통해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송강호 씨가 맡았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은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리메이크 같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제 단어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원래 서부에 굿, 배드, 올, 어글리라는 그 서부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내용 그대로를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이게 조선이 만주 벌판에서 일어난 일인데 약간 서부극 느낌이 나잖아요. 아마 사실은 그렇지 않았겠죠. 거기 뭐 나오는 야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연출 굉장히 훌륭하게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죠. 송강호 씨, 이상한 놈이 어떠한 지도를 우연치 않게 강도짓을 하다가 얻게 됩니다. 사실 그 지도가 굉장히 귀중한 것이어서 일본군 그리고 뭐 만주에 있었던 산적들, 산적? 도적들? 그리고 조선에 있는 독립군까지 모두가 거기에 달려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쁜 놈은 만주의 도적 쪽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놈에 속해 있는 놈은 없고요. 조선 독립군에 속해 있던 사람이 정우성 씨죠. 조선에서는 조선 독립군이 정우성 씨를 고용을 해서 송강호 씨를 잡으려고 하고, 일본 쪽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친일파 사람이 이병헌 씨를 고용을 해서 또 송강호 씨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 결국 잡히나 잡히지 못하느냐, 잡히지 않겠죠. 그게 원래 내용이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그 지도가 뜻했던 것은 석유예요. 석유가 나오는 지도인데, 송강호 씨는 이상한 놈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보물이라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사실 그들이 그걸 찾아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보면은 재밌어요.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연기도 많이 펼치고, 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게 마동석 씨도 나와요. 아마 이때를 통해서 마동석 씨가 대중들에게 머리에 각인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 마동석 씨 이름도 되게 특이했었고, 대사도 없었어요. 무슨 망치 같은 한 개 들고 와갖고 송강호 씨를 두들겨 패다가 보이지도 않는 사이에 쌍권총으로 쳐맞고 뒤집니다. 그래도 이병헌 씨가 거기서 되게 차가운 사람으로 나오는데, 마동석 씨가 죽으니까 되게 막 슬퍼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잔인한 연기를 보여주는 것도 있었고, 일단 몸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병헌 씨는. 뭐 분명 이 안에 주제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조금 더 이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마치 뭔가 체스를 둔다면, 감독이라는 사람이 체스를 둔다면은 이 영화 배우들을 하나하나 집중을 할 수도 있고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막 체스판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킹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체스판 자체를 그냥 멋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체스에 있는 말들은 다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구도와 각도만 잘 짜서 체스 안에 가둬놓으면은 관객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로 무승부를 내려고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이게 또 달콤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짧게 이야기하자면은 복수극인데, 조직 보스에 대한 복수극인데, 달콤한 인생이 무엇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게 모욕감을 줬어. 예, 이게 대사가 나온 게 이제 달콤한 인생입니다. 사실 그것도 별 내용이 없어요. 악마를 보았다는 어떤가요? 그쵸? 별거 없어요. 그리고 그 김지훈 감독의 첫 번째 작품이 있어요. 최민식 씨도 나오고요. 거기에 정우인 씨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되게 재밌게 보더라고요. 조용한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스릴러, 범죄, 공포, 코미디 다 섞은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내용 자체도 별거 없어요. 근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요. 묘한 게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겠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외국에 계신 분이랑, 어디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 근데 봉준호 감독님은 굉장히 디테일한 것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룬 것에 능수능란하시고요. 설국열차도 마찬가지죠. 언젠간 설국열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 놈놈놈이라는 거 보면은 김지훈 감독님의 가장 큰 특징은, 제 생각이지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 자체로 그냥 조져버려요. 그냥 입을 닥치게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따질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감독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따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은 김지훈 감독님은 그냥 즐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무언가에 있어서 꼭 의미를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영화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평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든 만족을 느끼면 된 겁니다. 저는 그래요. 얼마 전에 그 축구 선수 중에서 이영표 선수가 승부를 겨루는 데 있어서 이기려고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저는 이기고 싶지도 않고 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스포츠 자체. 물론 저는 그거 갖고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입장마다 차이가 있는 거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저 놈놈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뭔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사실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분위기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조화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을 했었을 때 아마 많은 부분은 좀 어색한 것도 있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뭔가 이게 되게 조선시대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명장면 중에서 보면은 몇 개의 명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용 스토리상의 뭐 대사라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이병헌 씨가 갑자기 옷을 벗고선 지네를 잡아요. 칼을 던져가지고 팬티만 입고 검은색 반스만 입고서는 던져가지고 잡아요. 그리고 막 총을 쏩니다. 지네가 기억하고 있는데 기억날 거야 다들. 칼을 던져. 딱 꽂혀. 그냥 총을 쏴요. 그리고 이제 술을 한 잔 마시죠. 부하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총소리 눌러가지고 딱 들어오면 이병헌 씨가 술잔 돌리면서 나가라고. 아 이게 명장면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막 정우성 씨가 일본 군들하고 1대 다수로 맞짱을 떠요. 딱 그런데 걔 말을 타고 다닌단 말이야.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차가 있는데 말을 타지? 뭐 어쨌든 좀 이상한 것 같아. 옷도 이상하게 입었어. 실제로 그 당시엔 그렇게 입지 않았을 텐데 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막 하다가 일본군이 쏜 총알에 자기 모자에 빵 꺼나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빡쳐가지고 말이 말이 어떻게 자동차를 따라잡지? 몰라요. 하여튼 자동차를 따라잡아요. 자동차를 따라잡은 다음에 역주행을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조져요. 근데 총을 쏠 때 이게 빵빵 돌려요. 그게 아마 머스켓 같은 이제 소총이었는데, 왜 돌리지? 근데 제가 기억하기엔 그걸 실제로 연습을 하셔서 본인이 촬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돌렸을까요? 어쨌든 굉장한 명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서 우리가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게 결국엔 맞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송강호 씨의 명장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송강호 씨가 반전이 있었어요. 옛날에 손가락 귀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우성 씨는 이병헌 씨가, 그러니까 좋은 놈은 나쁜 놈이 손가락 귀신인 줄 알고 잡으려고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무슨 원한도 없는데 송강호 씨가 물어봐요. 그래서 너는 왜 손가락 귀신 잡으려고 그래? 정우성 씨한테. 정우성 씨가 그럽니다. 나쁜 놈이니까. 이게 뭐야?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할수록 조금 얼탱이가 없긴 해요. 근데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근데 그 손가락 귀신이 이병헌 씨가 아니었고 송강호 씨였어요. 송강호 씨가 옛날에 소시적에 좀 놀았던 거죠. 결론적으로 이병헌 씨의 손가락도 송강호 씨가 옛날에 한번 자른 적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손가락 자른 장면이 나와요. 송강호 씨가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그게 이제 송강호 씨의 명장면이고, 두 번째로는 그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막 갈아타는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웃긴데 아주 속 시원합니다. 일본군들을 엿먹이는 장면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뭐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3명은 싸움을 나게 됩니다. 이청아 씨도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서 3명이서 싸워요. 근데 이상한 놈은 싸우고 싶어 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착한 놈은 돈 때문에 싸우는 거. 왜 돈 때문에 싸우는 놈이 왜 착한 놈인지 모르겠지만, 나쁜 놈은 송강호 씨를 잡으려고 싸워요. 그래서 3명이서 대결을 벌입니다. 어떻게 대결을 벌이냐면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3명이서 총을 들고서는 쏜단 말이죠. 있잖아요. 서부에서 하나, 둘, 셋, 빵빵빵 쏘는 거. 그걸 왜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착한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이게 영화가 되게 이상하네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정우성 씨는 이청아 씨가 구해주고요. 이병헌 씨는 자기 부하들을 죽여가지고 나쁜 놈이어서 죽어요. 그 다음에 송강호 씨는 거기서 승자가 되죠. 근데 그 장면도 명장면이 몇 개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감독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나쁜 놈은 죽는다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게 답니다. 좋은 놈, 착한 놈, 나쁜 놈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것보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압도적이면은 뭐든지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능력이기 따른 거죠. 뭐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김지훈 씨 감독의 영화를 꼭 추천합니다.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네요. 뭐 어쨌든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봐서요 꽃동산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좀 다시 봐야 되겠어?
안녕.